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동형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오늘은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부드러운 재질의 재료를 이용해 소프트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재료면 손으로 깎고 막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비누를 이용해 모형을 만들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씨, 이번 네. 시간에는 그 모형 제작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해 볼 차례인데요. 네. 우선 모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컵이라 그러거든요. 네. 또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모컵의 종류도 다양해요. 어떤 게 있어요? 모컵의 종류에는 소프트 모컵이 있고요. 그건 이제 약간 스터디 모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들이 진짜 많이 하는 디자인 모컵, 그 다음에 워킹 모컵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네. 소프트 모컵은 말 그대로 이제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을 가벼운 재질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진짜 전체적인 느낌만 살짝 보는 정도로 보면 되고요. 네. 디자인 모컵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디자이너들이니까. 디자인 모컵이라는 거는 외형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CMF 얘기하잖아요. 형태는 똑같아요. 우리가 실제 제품, 양산형 제품을 똑같이 만드는데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외형만 만드는 거예요. 외형에 대한 컬러를 하고 또는 어떤 재질을 가지고 와서 피니싱 방법을 하고 또는 뭐 도금을 한다든가 실크 인쇄를 한다든가 그런 게 다 디자인 모급에서 다 표현이 돼요. 단지 작동만 안 돼요. 작동만 안 돼요? 네, 작동만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워킹 모급을 하기 위해서는 네. 디자인 모급은 디자인만 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3D 프린터든 MCT 장비든 이용을 해서 그걸 바로 깎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시간만큼 또 엄청 길어지잖아요. 근데 디자인 모급을 하는 이유는 디자인 모급을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품평을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 제품 이렇게 향후에 양산 제품이 이렇게 납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뭐 피드백을 받고 또는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부분과 CMF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서 거의 결정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설계 쪽으로 넘어가면 그 외형은 건드리지 못하죠. 네. 그러면 그 안에 내부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외형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그렇죠.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원래는 초기에는 기구적인 검토까지 원래는 다 이루어져 있죠. 그 디자이너가 설계자랑 다 검토를 하는 거니까. 네. 대신에 디자인적인 부분만 검토하는 게 디자인 모급입니다. 그러니까 형태, CMF. 그걸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워킹 모급이라는 거는 디자인된 외형을 가지고 내부 설계자나 회로 설계자가 내부 설계를 하잖아요. 그 내부 설계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어떤 가지 뭐 회로나 여러 가지 기구물들을 갖다가 조합을 하면 실제 작동되는 거. 그걸 이제 워킹 모급이라 그래요. 워킹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차이점이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럼 둘 다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킹 모급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디자인 모급도 제가 디자이너이지만 가급적이면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D 상에서 여러 가지 뭐 매핑 작업하고 렌더링 작업을 하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보는 거랑 실제 제품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조금 명확하게 하려면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만져보고 컬러감을 보고 또는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디자인 모급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모급하고 워킹 모급은 지금 당장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연 씨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고, 네. 단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소프트 모급. 우리가 핑크폼을 이용하건 또는 비누를 이용하건 척고를 이용하건 해가지고 네.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좀 달라요. 아주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네. 한번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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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모형 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모형 제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할 모형 제작은 간단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뭐 아이소핑크나 이런 비누나 또는 나무
이런 네. 재질을 이용해서 가벼운 스터디 목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마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네. 소연 씨가 디자인한 마우스를 기준으로 한번 소프트 목업을 한번 스터디 목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안전이에요. 다치면 안 됩니다. 네.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항상 툴을 네. 다룰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치면 누구 손에? 제 손. 그렇죠. 한번 그 아이디어 스케치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정면도 측면도를 한번 매직펜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뭐 화이트 폼이나 아이소핑크 재질을 많이 쓰는데 네. 오늘은 이런 비누 재질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맨 윗부분도 한번 네. 그려볼까요? 동그랗게 그리면 되나요? 마우스 형태는 이게 오늘 하는 이유는 네. 그립감을 내가 디자인한 게 그립감이 어느 정도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연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형태가 좀 심각한가요? 아닙니다. 일단 이제 연습이니까 네. 한번 우리가 소연 씨가 한번 잘라보는 거를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잘라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대신에 항상 툴은 칼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예전에는 목공예를 좀 했었어요. 네. 칼 다루는 법을 아는데 칼은 항상 손에서 바깥쪽으로 해주는 게 이렇게. 좋고 네. 바깥쪽 방향으로 칼질을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항상 칼에 보조손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이쪽 손만 가지고 하면은 내 힘이 세게 갈 때 탁 했을 때 스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깎을 때 네. 이쪽 손은 그냥 힘을 주고 이쪽 손은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깥쪽으로 가벼운 재질들은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힘 네. 조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잘해야겠네요. 네.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재질 자체가 약간 가벼운 재질, 네. 그 무른 재질 그런 재질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안전에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어렵네요. 어렵죠. 처음이라. 네. 칼을 항상 조심해서 써야 돼요. 어느 정도 됐나요? 네.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도 그립감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만드는데 좀 쉽지는 않았죠? 네. 좀 많이. 원래 이렇게 소프트 목업은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가볍게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다루기 쉬운 재질을 가지고 만들면 훨씬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거든요.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다른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더 가벼운 재질로 소프트한 목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크업이라고 부르는 제품 디자인의 모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디자이너와 같은 개발자들이 제작하는 모형은 흔히 프로토타입으로 불리는 개발 모형 중에서도 소프트 모형입니다. 소프트 모형은 보통 손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1:1 도면이나 렌더링을 사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모크업은 제품의 외형 부분만을 제작하는 것으로 형태와 CMF에 대한 부분은 점검하는 용도입니다. 워킹 모크업은 외형이 결정된 후 내부 설계를 통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형태의 모형을 제작한 것입니다. 제품 디자인을 할 때 워킹 모크업 제작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디자인 모형을 만드는 과정은 첫째, 2차원적 이미지를 실제 크기나 형태로 만들어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내부 구조와 형태와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셋째, 형태와 다른 사용 환경을 검토합니다. 넷째, 재료 및 표면 처리와 형태와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성형 방법과 조형성 관계를 검토합니다. 여섯째,
생산, 조립, 관리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7째,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거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소프트 모형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석고를 이용해 조금은 딱딱한 재질의 모형을 제작해 볼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도구 사용에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저의 불평제로 도전기 함께 보실까요? 고를... 불평은 제로!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석고가루를 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고무로 된 반죽 그릇 속에 석고를 넣고 막대로 저으면서 물을 붓습니다. 석고를 갤 때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 소연 씨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네, 지금 소연 씨가 석고를 이용해서 어떤 한 유리 꽃병을 디자인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프트,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기 위한 스터디 목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디테일한 게 아니라 계략적인 사이즈나 이런 거 감을 좀 보려고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소프트 모형을 만들 때 현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나요? 이거는 어쩌면 이제 하나의 그 스터디 과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MCT 장비나 이런 전문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사이즈에 맞게끔 정확한 재질이나 또 정확한 컬러나 정확한 마감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연습 스케일감이나 그립감을 볼 때는 이런 방법으로 빠른 제작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선은 소연 씨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석고는 빨리 굳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모형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이즈를 재고 있는데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물체의 치수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해 확인하고 굳은 석고 덩어리를 틀에서 분리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도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조각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런 석고를 조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단순히 칼로만 하게 되면 작업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하고요. 사용 도구에 대한 위험성으로 불평제로 실습은 여기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자, 오늘 소연 씨 석고로 관련해서 실습을 해봤는데 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연 씨가 생각할 때는 네. 첫 번째로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치수도 음, 정확히 못 짠 것 같고, 왜냐면 1mm도 오차가 나면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네. 소프트 목업에서는 그 치수 오차 범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안전에 대한 건데, 네. 안전에 대해서 지금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칼을 잡는 그런 그렇죠. 방식.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다치면 좀 누구 위험하게 손에? 잡았죠. 그렇죠. 다치면 누구 손이라 그랬죠? 제 손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석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단단해요. 그래서 이런 칼을 가지고 쓰기에는 조금 약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석고를 할 때는 네. 별도 석고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조각도라든가 이런 도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칼을 쓸 때 안 나가죠. 네, 좀 자르기도 힘들고. 네. 우리가 네. 아이소핑크나 이런 무른 재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 자체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또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 목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터디하는 소프트 목업이기 때문에 네.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만. 네. 소프트 목업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틀을 하나 만들어서 네. 좀 더 우리가 진짜 만들고자 하는 제품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한번 조금 더 완성도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도 좀 위험한 작업을 했는데 다음은 좀 더 안정성 있게 하는 네네. 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석고를 이용한 모형 제작을 진행했는데요. 수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석고를 부을 모형 틀을 만듭니다. 둘째, 고무로 된 반죽 그릇 속에 석고를 넣고 막대로 저으면서 물을 붓습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반죽된 석고액을 틀에 붓고 30분 후 석고가 굳으면 석고 덩어리를 만듭니다. 넷째, 만들고자 하는 물체의 치수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거나 제시된 도면의 치수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깎아야 할 부분을 석고 덩어리에 표시한 후 톱과 끌, 칼 등을 이용해 다듬습니다. 여섯째, 샌드페이퍼로 다듬어 완성합니다. 석고로 모형을 제작할 때는 석고가 빠르게 굳기 때문에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모형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형을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재질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도구를 선택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으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 제작한 모형을 보며 광고주와 양산에 적합한 후가공은 무엇인지 논의해 볼 건데요. 그럼 제작한 모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다양한 양산 샘플도 준비해 함께 보며 방법을 검토해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시제품에 적용될 CMF 관련해서 광고주하고 논의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과연 광고주분도 좋아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디자인 워킹 목업을 만들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재질을 어떤 후가공 처리를 해서 접목을 할지를 대표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후처리라든가 이런 뭐 재질에 대한 피니싱 방법을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컬러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모형 제작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컬러, 재질, 그래픽, 후가공, 마감 사양 등을 결정하면 디자인 외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표면 처리는 성형한 재료의 표면상에 신미성을 비롯하여 방청, 외관 미화, 내마모성, 전기 절연성, 전기 전도성 부여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법 공정과 간법 공정, 인쇄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온 이유도 있고요. 우선은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색감이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뭐 도장도 마찬가지로 컬러감을 적당히만 적용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알루미늄 본연의 그런 메탈에 대한 재질적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알루미늄 표면에 대한 처리 방법은 굉장히 예뻐요. 여기서 이제 컬러를 스탠다드 컬러를 우선 먼저 정할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컬러를 원하시죠? 저는 약간 매트한 블랙 계열. 블랙 계열이요. 그러니까 제품을 출시할 때는 한 가지 제품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컬러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서브 컬러를 한 2가지 정도를 정하는데 그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3가지 컬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재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마감 컬러나 이런 재질적인 부분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향후 제품, 또 다른 제품을 할 때는 그런 좀 더 그 하이 퀄리티한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법과 그런 재질을 한번 적용해서 시장에서 진짜 획기적인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현 씨, 오늘도 클라이언트하고 네. 재질 피니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리서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컬러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형태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재질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도출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컬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다른 방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막상 광고주분이 선호하는 색깔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거를 광고주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전에 수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그 CMF 전략을 도출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컬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방향성을 유출을 해냈는데 그 방향성이 지금 다 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광고주한테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도출을 했으니 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한 컬러를 선정을 할 때는 고집을 부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왜 이렇게 이런 컬러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소연 씨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논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모형 제작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컬러, 재질, 그래픽, 후가공, 마감 사양 등을 결정하면 디자인 외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표면 처리는 성형한 재료의 표면상에 신미성을 비롯하여 방청, 외관 미화, 내마모성, 전기 절연성, 전기 전도성 부여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법 공정과 간법 공정, 인쇄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에노다이징을 살펴봤는데요. 에노다이징은 금속 표면 처리 방법으로 금속과 산소가 만나서 일어나는 자연적 산화 과정을 인위적으로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산화물 도장을 입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의 표면 처리에 이용되며 다양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식적인 목적으로 에노다이징을 하기도 합니다. 비누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과제는 무엇인가요?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시방서를 작성해 보세요. 시방서요? 네, 협력업체의 정확한 모형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각종 후가공 방법과 색상 그리고 재질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죠. 재질이나 후가공 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양한 샘플을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해서 작성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누발전소 시작합니다. 서인 씨, 네. 제가 잠깐 금역집에 좀 다녀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워킹목업 시방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좀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먼저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ABS. 두뇌 발전소 오늘의 과제는 모형 작업 지시서, 즉 시방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방서는 도면과 함께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데요. 이거를 아닌 것 같은데. PC는 좀 어렵단 말이야. 한번 물어봐야겠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소연 씨. 강사님. 네. 제가 워킹모 시방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재질이나 컬러 넘버를 잘못 지정하면 좀 다시 만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시방서는 그 작업 지시서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디자인 시방서는 이제 모검용과 양산형은 다르게 재질이 적용되는데요. 왜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양산에서는 TP 재질을 적용하는데 모검에서는 진공 조형이 아닌 이상 그 ABS나 PC 또는 아크릴 재질을 네. 써서 유사한 느낌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질에 따라 표면 처리 방식이 달라지니까 네. 재질을 어떤 컬러와 어떤 표면 처리로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네.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샘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네. 해볼게요. 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요. 네. 사용 재료의 재질, 품질, 치수 등과 제조, 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 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 제조, 공법 등을 지정해 표시합니다. 뚜껑 스프레이 제공. ABS 철자 안 틀렸고 철자 틀리면 큰일 난댔으니까. 완성 후에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사항과 일반 총칙 사항도 표기해줍니다. 됐고, 제품 처리 부분도 완벽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 끝났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모형 제작을 의뢰할 때는 각종 후가공 방법 및 색상, 인쇄 등의 디자인 사양서를 정확히 작성해 전달해야 합니다. 시방서는 사양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품에 대한 사용 재료의 재질, 품질, 치수 등과 제조, 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 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 제조, 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 총칙 사항이 표시됩니다. 도면과 함께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므로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방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디자인한 제품의 도면을 준비합니다. 도면에서 확인되는 각 부품들의 재질, 생산 공정, 후가공 방법 등을 정합니다. 시방서 파일의 도면에서 외형 선만을 선택하여 복사해 붙입니다. 외형도의 각 부분에 번호를 붙이고 번호와 부품 명칭이 일치하도록 부품표 양식으로 정리합니다. 각 부품의 재질과 색상, 아크워크의 내용과 위치, 도장 방식 등을 기록합니다. 작성된 시방서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먹일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가 기존에 리서치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컬러 분석에 대한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효율적이고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주를 설득하기 위해선 리서치된 자료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